브레이크문은 본인을 제외한,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본인 소속된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if를 제외한 반복문을 빠져나간다. 이 if를 제외한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요거는 저희가 작성하면서 한번 해볼 건데, 자, 폼과 while문은 특정 조건 하에서 조건이 만족할 때 반복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if랑 같이 써서 특정 조건이 되면 빠져나간다. 그래서 좀 뉘앙스가 달라요. 그 포문과 while의 조건문과 뉘앙스 다른 그는 만족할 때 돌리잖아요. 그런데 브레이크문은 if문과 같이 써서 특정 조건이 되면 돌리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포문과 while문 내에서 혹은 반복문 내에서 특정 조건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활용 여지가 있습니다. 일전에는 제가 무한반복을 썼지만 아니면 무한반복이 굳이 아니더라도 특정 조건이 되면 만족하면 그냥 반복문을 뺄 때, 빠져나갈 때 쓴다 라는 거고요. 그럼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적어보면서 브레이크 문으로 하나의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무한반복시키지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조건을 적되 이제 특정 조건이 되면 그 반복을 중지하고 그냥 빠져나가게 반복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인 폼은 반복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자, 중첩 반복문 써볼게요. int m과 n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for m은 초기화시킬게요. 5로 초기화시키고요. m은 7.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5부터 5, 6까지만 반복 두 번만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m 증감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for 또 역시나 n으로 n 초기 값은 0. 그 다음에 n은 3. 결과적으로 0, 1, 2까지 반복시킨다. n 플러스 플러스 중첩분. 그 다음에 여기다 바로 그냥 일단 printf에서 일단은 브레이크문 없이 어떤 값이 도출되는지 비교해보기 위해서 해볼게요. int m은 적기 위해서 m %d 네. 빼기라는 게 표시하는 겁니다. n %d 그래서 줄바꿈 슬래시 n 그 다음에 n 값과 n 값 들어갈 건데 우리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안쪽이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바깥쪽이 다 돌아가면 바깥쪽 1 증가 그 다음에 안쪽 돌아가고 바깥쪽 1 증가 된다고 했을 때 자, 우리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미리 적어봅시다. 간단하게 mn은 좀 생략하고 값으로 적어볼게요. 처음에 일단 m 값은 초기값이 0, 이제 5일 거고 그 다음 n은 0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값이고요. 두 번째 많이 반복되니까 쭉 적어볼게요. 주석을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주석은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타이핑 하실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5부터 이제 0, 1, 2까지 반복돼야 되니까 여기서 요 옆에 적자 5, 1, 그다음에 5, 2까지 반복되고 이제 m이 1 증가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6, 0, 6, 1, 6, 2. 그 다음에 7까지는 돌아가지 않죠. 딱 이 두 줄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 숫자, 총 6개의 숫자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컨트롤 F5번 눌렀을 때, 총 제가 예측했던 대로 50, 51, 52, 60, 61, 62. 자, 이렇게 반복되는 문장이 됐다고 했을 때, 중간에 한번 브레이크를 시켜가지고, 요 위에다가 if 브레이크 시켜서 중간에 한번 빠져나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m이 5이고, 그다음에 n이 1일 때 이제 브레이크 시킨다. 라는 걸 해볼게요. 그럼 포문은 하나만 빠져, 그러니까 반복문을 브레이크 정의는 if를 제외하고 본인 if를 제외하고
그 중괄호라고 하죠. 이게 반복문을 한 번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if m이 이고, 자, 두 가지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다 and 적고요. n이 1일 때 브레이크 시키도록 문장을 하나 끼워 넣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복되는 도중, 자, 이거 결과값 적어 놓고 그랬다. 그러면 처음에 보면 0부터 시작되죠. 0까지는 출력되고 5가 이제 1이 되는 순간 밑에 거 출력하지 않고 바로 브레이크 시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포물이 빠져나가니까 6, 0, 6, 1, 6, 2까지는 나올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브레이크 시키면 아직인가 5 아까 적듯이 할게요. 0까지 나오고 그다음 5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브레이크가 됐잖아요. 그럼 얘는 출력을 안 하고 빠져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출력 안 하고 4를 빠져나가요. 그럼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안쪽 포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요거는 출력되지 않고 m이 6으로 됐을 겁니다. m이 6으로 됐고 n은 어떻게 다시 4 안으로 들어가니까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 0, 6, 1, 네, 6, 2까지 나오게 되죠. 그럼 이 네 값이 출력되는지 그러니까 5, 1일 때 안쪽에 있는 n 값의 포만 빠져나가니까 이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다시 들어왔었을 때는 이미 n은 1에서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지금 m은 5에서 벗어난 6부터니까 여기 걸릴 일은 없을 거거든요. 6이 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때는 걸리지 않고 한 번만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출력해보자. 자, 그렇다고 하면 딱 이제 m이 5, 1일 때만 빠져나가는데 이 반복문을 빼면서 m이 6이 증가되죠. m이 6으로 증가되고 m이 6이 되는 순간 여기는 걸릴 일이 없을 거예요. m이 5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제 반복문은 정상적으로 그 외엔 정상적으로 수행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브레이크를 이제 걸리는 순간 이제 포문 하나만 빠져나간다 라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if는 여러분 반복문에 해당되지 않아서 if는 그냥 무시하고 브레이크만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거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활용을 했는데요. 나는 이 동작이 아니라 두 번 빠져나가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법들이 좀 들어갑니다. 브레이크는 if를 제외한 if는 무시하고 상단에 있는 본인이 포함한 반복문만 빠져나간다 했죠. 한 번만 빠져나간다 했으면 나는 5, 1일 때 이 두 가지를 다 빠져나가고 싶다. 즉 무슨 뜻이냐면 m이 5이고 n이 1일 때 여기 바깥의 포문 또 빠져나가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법을 쓰시면 되냐.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빠져나갈 때 당시에 m이 5고 n이 1이잖아요. 브레이크 되면서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라는데 만약에 이쪽 실행물이 있다면 내려갈 건데 요때 이제 요 동일한 방법을 한 번 더 쓰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 빠져나가겠죠. 이프리 제외 n은 이 상태까지는 1이고 m도 5일 거니까 빠져나갔을 때 또 똑같은 조건으로 걸렸을 때 브레이크 시키면 바깥에 있는 m이 1로 증가되지 않고 4가 빠져나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5형만 출력된다는 거죠. 한번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 빠져나갈 때는 두 번 이상 빠져나갈 때는 빠져나가는 밑에다가 동일한 조건으로 쭉 브레이크를 계속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5형만 출력되는지 체크를 한다. 그래서 반복문을 중첩으로 빠져나가신다면 그 해당 반복문 조건을 두 번 적어주시면 이제 해결이 된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좀 기법적인 방법인데 이거를 if를 이제 한 번만 쓰고 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애초부터 이 빠져나갈 때 당시에 m의 조건을 여기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면 돼요. 어차피 여기로 내려가기 때문에 형태가 이제 1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럼 이때 이제 복합도 쓰면 좋고요. 브레이크 시키기 전에 m을 애초부터 이 조건에서 벗어나는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7 이하일 때만 돌아갈 거니까 m을 그러면 7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 조건 7이 돼버리면 조건 속이 안 맞잖아. 그러면 두 번 요때 빠져나가고 올라가도 m이 7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조건 7 이하라는 조건에, 아니 7 미만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법을 쓰시면 if를 하나만 적어도, 브레이크를 하나만 적어도 된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50 하나만 출력되는지. 자, 그렇다면 일단 한번 브레이크에서는 한 번만 빠져나갔을 때 빠져나갔는데 M을 7로 바꾸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조건에 안 맞아서 빠져나가는 이런 기법으로 쓸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브레이크의 활용인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브레이크문은 if문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if문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if문은 요거 이 중괄호에 치지는 않고요. 폼은 그 본인이 속한 폼은 혹은 반복문 하나만 빠져나간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두 개 이상의 중첩된 반복문을 빠져나간다면 기법적으로 어떻게 한다? 빠져나갈 당시에 똑같은 조건으로 걸어서 브레이크를 두 번 시키거나 두세 번을 시키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조건을 벗어나게 그 변수 초기화를 다시 시키고 나서 하면 변수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두 번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빠져나가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문은 여러분 적절하게 활용하에 따라 가지고 좀 반복문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방법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엔 비슷한 또 흐름 제어문인 컨티뉴문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을 종료시키지만 이제 컨티뉴문은 취소를 합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 자, 이게 만약에 브레이크가 아니라 조금 아까 수식을 좀 고쳐 적어서 이거는 고쳐 적어서 여기서 컨티뉴로 바꿔 볼게요. 작성법은 이제 컨티뉴 가려서 안 보이네요. 요 바꿔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컨티뉴 역시도 if는 무시합니다. if는 무시하는데 브레이크 문이 이제 포문을 나갔던 거 지금 15번 이쪽으로 나갔던 거와 반대는 아니고 나갔던 거와 달리 컨티뉴 문은 어떻게 되냐면 밑에 문을 실행하지 않고 밑에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조건으로 올라갑니다. 네, 조건으로 올라가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조건이 아니라 요 증감식으로 올라가고 조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문은 포문을 포문을 나가는 거지만 컨티뉴 문은 아래쪽 문지를 취소를 하고 아래쪽 더 이상 실행시키지 않고 어디로 증감식 위치로 갑니다. 증감식하고 조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을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일단 1차적으로 브레이크가 아니라 컨티뉴죠. 작성하게 되면 자, 첫 번째 M은 5니까 5 에서 0 출력되고요. 일단 5일이 되긴 하지만 출력은 되지 않겠죠. 여기를 실행시키지 않으니까 어디로 올라간다? 그래서 실행 안 되죠. 올라가는데 m 증감식으로 올라간다. 그럼 n이 2로 되고 5는 그러니까 m은 5, n은 2가 된다. 그럼 그건 출력한다는 거죠. 이 조건에 이제 걸리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5, 2로 출력하게 되고 이 5, 2는 이제 5, 3이 되면 조건이 틀려지기 때문에 m으로 들어가. 자, 그렇다면 6, 0, 6이 여기서부터 이제 걸릴 게 없죠. 6이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일회성으로 해당 조건에 맞을 때 일회성으로 밑에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간다? 증감식으로 올라간다. 그 해당 포문에. 컨티뉴문은 브레이크 문은 빠져나가죠. 아예 빠져나가서 이제 바깥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컨티뉴문은 증감식으로 그냥 올라가서 조건 따지는 식으로 밑에 걸 실행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실행했을 때 결과가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이때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 5-1만 5-1 그러니까 1은 됐어요. 5는 됐는데 밑에 문을 실행을 안 했을 뿐 5일은 됐고 그 다음에 증감식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돌린다 라는 부분이 차이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컨티뉴 문 같은 경우에 보통 이게 없다고 이게 위에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있다면 아무런 의미 없고 밑에다가 이제 컨티뉴문 밑에다가 뭔가 실행문이 있어야지만 컨티뉴문 자체가 의미가 있겠죠. 뭔가를 하려면 그런 차이점 잘 체크하시고요. 이제 고투문이라는 걸 알아볼 건데 역시나 이거 흐름 제어문이긴 하는데요.
자, 일단 고투문부터 얘기를 할게요. 고투문은 참고로 말해두세요. 자, C 언어 같은 경우는 흐름, 그리고 규칙성 이런 부분들이 장점인데 고투 제어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점을 문법을 파괴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흐름을 내가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을 하긴 할 건데 이거를 뭐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제가 고투문을 작성하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혹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쓰여진 코드 중에서 이제 고투라는 이제 고투 위치 이렇게 코드가 있다고 하면 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구나. 이래서 실행이 됐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고 활용은 좀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문법 파괴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코드로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고투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래도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코드를 읽고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고투 말고 아까 break, continue 뭐 반복문을 쓰시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고투문이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m 똑같이 n 아 지금 코드 지우지 말자. 지우지 말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만 좀 바꿔볼게요.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빠져나간다 했지. 그래서 두 번 빠져나가는 기법을 또 써야 된다 했지. 근데 이거를 고투문을 좀 해결해 볼게요. 해결하면 여기서 if n이 5이고 and n이 1이 자 여기서 break 대신에 여기다가 go to라고 적습니다. go to라고 적고 그 다음에 내가 네이밍을 해주는 거예요. 위치 어디로 갈지 이거는 이미 변수처럼 변수는 아니고요. 변수처럼 여러분 자유롭게 이름 정하시면 됩니다. 자 EXIT pose라는 이름으로 제가 go 문을 작성할게요. 그러면 이제 EXIT pose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이제 분기 쪽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위에나 밑에나 작성하시면 되는데 위에만 또 돌아갈 거니까 밑에다 작성하겠습니다. EXIT pose 라는 이름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아까 케이스문처럼 콜론을 적어줍니다. 그럼 이 위치로 이제 바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고요. 프린트 F 여기다가는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투 이름 있으면 이 위치로 바로 이동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 포함되는 식은 아니고 그때 이제 케이스문처럼 밑으로 쭉 내려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임의대로 아까 홈문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기법 쓸 필요 없이 고투로 해서 위치로 이동한다 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법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고리즘 해석이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쓰지도 않고 권장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 해결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위치로 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고투문을 쓰기도 하는데 별로 권장드리진 않는다. 근데 이제 실행했을 때 두 번 위치로 빠져나가는지 테스트를 해볼 거고 그러면 사실상 결과값은 이제 출력문이 하나만 출력되면서 5, 0 하고 바로 해당 위치 이동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하시면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브레이크문 하나만 썼지만 브레이크문 하나만 썼을 때 하나만 빠져나가잖아요. 고tum을 하면 바로 그냥 요 위치로 여기 적혀 있는 위치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 써도 고tum 한 번만 써도 동시에 빠져나가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반복문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고요. 이걸 그 다음에 브레이크나 컨티뉴 문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코드에서 작성을 할 거고요. 첫 번째 문제, 퀴즈 1. 자, 결과 예측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결과가 예측될지 실행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고 예, 테스트 하실 때 실행하시고 테스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값 예측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int m n 불러시키고요. 그 다음에 포문으로 m은 5, m은 7, 그 다음에 n 첨언을 많이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 n은 0 불러시키고 n은 3
n 플러스 플러스 그렇죠. if n o 그리고 n 이때 브레이크 그 다음에 if n 이때는 컨티뉴 그 다음에 printf n %d n %d 줄바꿈 하고요. 그 다음에 m n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코드를 보시고 실행하기보다 먼저 실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알고리즘 보고 한번 어떤 결과가 될지 예측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잠깐 멈추고요. 자, 이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적어 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종이 같은데 혹은 메모장 같은데. 자, 브레이크나 컨티뉴 이해할 건데 경우가 좀 다르죠. 자, 5일 때 5랑 n일 때 브레이크고요. m이 2일 때는 다 컨티뉴 시킨다. 라고 따졌을 때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적어 볼게요. 일단 초기값은 자, 제가 요 m 갈로 이건 좀 생략하고 한번 해볼게요. 5와 일단 0일 때 0부터 시작하죠. 5부터 6까지 5, 6 요거는 0, 1, 2까지 출력된다 봤을 때 5, 0 일단 출력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1 증가되잖아요. 5랑 1에서 브레이크 걸릴 겁니다. 브레이크 걸리면 어떻게? 하나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5일은 요거 출력 안 되고 빠져나가니까 5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M이 하나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예요. 백인이 되면 빠져나간 상태. 그러면 M이 하나 증가된다. 일단 6까지는 갔을 것 같아. 6까지 갔고 일단은 N이 지금 1에서 브레이크 됐으니까 N은 지금 1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6 되고 나서 여기 초기화 시키니까 N은 0인 상태입니다. 그럼 이 해당 두 개의 6, 0은 둘 다 걸릴 일이 없으니까 프린트 출력되고요. 어디까지? 6, 1까지도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아우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생각이라 했는데 오타 났습니다. 아유 데리고 싶네요. 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자, 일단 생각하셨다면 이 상태에 다시 멈추고 제가 강의를 다시 찍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설명 부분이 생략되기 때문에 이거 N을 하시고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잠깐 멈추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6, 1이 됐잖아요. 그럼 6, 2가 되는 순간 이제 N이 하나 증가되니까 2가 딱 여기서 걸리겠죠. 그럼 2가 되면 아래쪽이 출력이 되지 않고 컨티뉴 시키니까 n이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6, 3 봅시다. 6, 3을 보면 죄송. 3까지는 올라가지 3 됐는데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6, 3 역시도 출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잠깐 실수는 6, 0, 6, 1, 6, 2 그렇지. 컨티뉴 되니까 6, 3이 되죠. 3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서 해당 사항이 때 역시나 프린트 F 출력이 되지 않는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7까지도 이제 M이 7로 올라갔을 때도 여기 해당이 없으니까 지금 50, 60, 61 출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검증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결과값은 50, 60, 61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혹시나 뭐 어떻게 했는지 이게 라이브의 묘미죠. 선생님 코드로 오류 냈을 때도 바로 체크를 하는데 실강이라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역시도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 하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코드를 또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적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구구단 코드. 자, 우리는 빈칸 채우기 구구단 코드를 만드는 건데요. 한번 만들어 보셔도 괜찮은데, 저희가 이제 만들면 워낙 다양한 코드가 나오니까 앞서 한번 보시고요. 자, 일단 제가 코드 정도 빈칸 부분을 밑줄로 할게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2단만 출력하기 위해서 2로 하고요. while 스텝 네, 여기를 제가 밑줄로 쭉 적겠습니다.
조건이 들어가겠죠. 여기다가 뭐 같다 조건, 크다 조건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i는 또 어떤 값이 들어가겠죠. 나 while i가 while 두 번 적었네요. 자, 이거는 보니까 2단은 아닌 것 같아요. 자, 2단이라고 한다면 이게 while이 두 번 중복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구구단 출력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printf 그다음 %d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d 는 %d 역수는 첫 번째 값은 스텝. 자, 스텝 부분이 이제 2단부터 9단까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스텝이랑 더하기 i 이렇게 진행될 거고, 밑에다가 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밑에다가도 뭐가 들어간다. 자, 한번 요거를 잠깐 9단 푼다 생각하시고, 그럼 2단부터 이제 9단까지만 출력하게 코드를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친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보시고요. 자, 지금 이제 이 문제의 의도는 아까 포문으로, 이중포문으로 9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Y문을 그냥 바꿔 적는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추고요. 푸시고 나서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부분. 자,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바깥에 도는 거는 이제 안쪽에 먼저 다 돌고 나서 바깥에 하나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2단, 2일부터 2구까지 안쪽에 돌고, 그 다음 바깥에 1 증가해야 되죠. 그럼 일단 순서부터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검증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2부터 9까지 들어가야 돼서, 스텝은 9보다, 스텝은 9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만나줘야 돼요? i 값을 초기화시켜야 되죠. 초기화시켜야 되니까 i는 뭘로? 1로 초기화시킵니다. 아니지, 2, 맞죠? 1로 초기화시켜드려요. 1부터 9까지니까 초기화시키는 이제 이 while문에 필요한 초기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어떻게 돼? while 안에다가 초기 조건 증감식 들어가야 됩니다. i 플러스 1씩 증가되는 증감식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서 이제 1부터 9까지 쭉 돌 거예요. 다 돌았으면 나가야지. 나가는데 여기서 그냥 나가면 계속 무한루프 돌겠잖아요. 그래서 스텝의 증감식이 필요합니다. 스텝 플러스 증감식이 들어간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2단부터 9단까지 나오는 포문에서 초기값 필요하죠. 자, 안쪽 초기값 필요했고, 자, 위에선 초기값이 이미 있었어요. 2라고. 자, 그리고 바깥쪽에 2가 초기값이고요. 안쪽 초기값, 그 다음에 조건식, 증감식 안쪽 증값이 while 안에 들어가 있고 이 큰 while문 기준에 했을 때는 스텝이 위에 조기값이 있고요. 그다음 조건식 들어가고 그 다음에 while문 안에서 증감식 들어간다. 결과값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간에 제가 단이라는 표시는 안 했지만 2단 같은 경우 9까지 3단 또 9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총 9단에서 99, 81까지 출력되는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반복문 모두 마칠 거고요. 자, 다음 시간 이제 다음 거는 쉬프트 연산자랑 이제 비트 연산자인데 요거는 제가 수업 때 다룰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초보 프로그래머, 뭐 C언어 처음 다루신 프로그래머뿐만이 아니라 비트 연산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별로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C언어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이제 코딩 테스트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제 쉬프트 연산, 이제 비트 연산이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계실지 뭐 대표적으로 뭐 전공과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정보 처리 기사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이런 이제 쉬프트랑 비트 연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깊게는 파지 않지만 혹시 하다가도 모르는 내용 있으면 그냥 대충 아 이런 이론이다 라는 정도만 깨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연산 같은 경우에도 시프트 연산, 비트 연산이 결과값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결과값 정도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도 충분할 거다 라는 거고요. 혹시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강의를 좀 더
이제 깊게 자세히 보시면서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수업은 이제 시프트 연산과 비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트 단위의 연산이 일단 필요한 이유부터 알고 계셔야지만 이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자, 비트라고 한다면 제가 바이트 단위가 일단 주소 단위라고 얘기를 한번 드렸고, 바이트는 총 8비트로 구성된다는 것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비트 하나는 0과 1 두 개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C 언어는 왜 비트 단위 연산자를 굳이 제공을 하는 거냐라고 보시면, 여기 켰다 껐다 참 거짓으로만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활용 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켰다 켰다 하는 두 가지 숫자만 저장해야 되는데 최소 단위가 바이트 단위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위가 캐릭터형으로. 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어째 보면 이제 1바이트가 8비트 정도 되는데 값을 두 개, 0, 1만 저장해야 되는데 굳이 8비트까지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용으로 굳이 따진다고 하면 128개, 그러니까 마이너스 127부터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쓰는 이런 부분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어째 보면 메모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낭비는 아니지만 효율성이 있어가지고 굳이 두 개 저장하는데 1바이트까지 쓸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1바이트만 활용하신다고 하면 총 껐다 켰다 하는 걸 전구라고 생각하면 8개의 경우 수를 다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1바이트만 써도. 그래서 만약에 비트 단위 저장을 안 쓰게 된다고 하면 캐릭터 변수용으로 총 8개, 그럼 8바이트, 8개 정도의 껐다 켰다 하는 정보를 저장한다고 하면 8바이트를 써야 되는데, 만약 비트 단위 연산한다면 그거는 1바이트면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 0과 1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신다면 메모리적인 철학 측면에서 확실히 8분의 2 정도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참거짓만 표현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좀 쓸 수가 있고,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 임베드라든가 고급적인 이제 연산을 할 때 요런 데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요거를 잘 쓰려고 한다면 아까 이진수 패턴 에 이제 0, 1 이진수인데 C 언어는 제가 뭐라 했죠? 진법으로는 10진법, 8진법, 16진법 이 세 가지밖에 없다. 이진법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번역할 때 한번 그때 진법 이동할 때 한번 해봤지만 이진법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대응돼서 자릿수 맞춤, 총 4비트씩 맞출 수 있는 게 16진법이다. 16진법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비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복습차 한번 저희가 비트 연산 16진수랑 이진수를 변환하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볼 거고요. 이거 좀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켜볼 건데, 계산기, 윈도우 계산기를 열게 되면 프로그래머 항목으로 좀 프로그래머용 계산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머 일단 여러분들이 쓰실 때 숫자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비트 전환 키패드 나중에 이걸 활용할 거거든요. 쓰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16진수에서 이진수 바꾸는 복습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적으실 때 제가 여기다가 이 헥사가 16진수고 바이너리가 2진수거든요. 헥사로 바꾼 식으로 알파벳으로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바이너리로 이렇게 대체가 되기 때문에 외우시면 좋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외우는까지는 저희가 뭐 목표를 하진 않고요. 그래서 헥사 코드와 바이너리 코드를 어떻게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는지 그 원리적인 부분만 잘 깨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이걸로 쓸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계산기 말고 제 코드를 한번 적어가면서 여러분들 계산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서 제가 좀 16진수에 대한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하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하죠. 인트로 전환하고 두 개 저장되니까 이제 1바이트로 하죠. 캐릭터용으로 합시다. 캐릭터용으로 넘버로 해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OX
자, 상수로 16진 상수 적을 거고요. D1은 근데 이진수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겠다. 이렇게 그냥 두석으로 표시할게요. 16진수 적으실 때는 0 숫자 0입니다. 0x 그 다음 16진수 적는다. 그럼 D를 이제 이진수로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어떤 절차로 진행되냐면 D라는 값이 이제 여기서 제가 대충 적게 되면 이진수로 4자리, 이진수로 4자리가 이제 16진수로 한 자리 한 자리로 치환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D라는 숫자가 10진수로 뭐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10, B가 11, C가 12, 그 다음에 D가 13이 되겠죠. 그럼 13을 이제 이진수로 한 자리씩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제 0, 그러니까 0, 2, 4, 8이잖아요. 그럼 13을 8로 일단 뺄 수 있으니까 8에 하나 탁 켜질 겁니다. 13에서 8을 빼면 5죠. 그럼 4로 하나 뺄 수 있으니까 빼줄 겁니다. 그럼 뭐가 남죠? 자, 13에서 8 빼니까 5가 남고 5에서 4 빼니까 1이 남죠. 그러면 한 자릿수, 1자릿수가 1이 들어간다. 그러면 D 같은 경우는 1101로 변형할 수 있고요. 그러면 D에서 하나 더 들어간 게 2니까 여기서 바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1 들어가는데 여기서 하나 증가되니까 얘가 1이었던 게 0으로 바뀌고 여기가 한 자리 올라간다. 그러면 1101과 1110이 D2가 된다. 이해하시죠? 다음 문제. 여러분 잠깐 멈춰놓고 이 방식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C5 자, 이거를 그럼 자릿수로 이진법으로 4자리 4자리 해보겠습니다. 자, D가 아까 13이었으니까 C는 뭐야? 이제 12가 되는데 요거 그대로 활용해 볼게요. 여기서 1 하나 줄어든 거잖아. 1 얘를 0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12인 숫자 그러니까 즉 8과 4를 더한 12인 숫자가 치환이 되는 거고요. 그럼 5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뭐야? 1 이렇게 되면 1, 3 들어가죠. 3에서 요건 뭐야? 4잖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하나랑 그 다음에 1 하나. 4 더하기 1이면 5다. 그러면 C5는 1100과 그 다음에 4 더하기 1이니까 0101. 자,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자, 그러면 아까 계산기 다시 꺼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헥사 코드를 해놓고 자릿수 맞춰놓고요. 여기다 지우고 D2 작성했을 때 바이너리 즉 이진수로는 1101, 1110으로 만들어진 거 확인되셨고요. ES키 자, 그 다음에 C5 자, 헥사 코드로 C5 심지어했을 때는 바이너리로 11000101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엔 반대로 이진수 코드를 16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0110, 그 다음에 110일. 자, 이거를 16진수로 한번 한 자릿수씩 자, 바꿔볼게요. 자, 2, 4. 2 더하기 4가 되니까 16진수로 이제 이렇게 표기할게요. 16진수로 6, 2 더하기 4니까 6 바꿀 수 있고요. 앞에 8 더하기 4. 자, 8 더하기 4 하면 12가 나오죠. 8 더하기 4는 12, 그 다음 1, 13. 자, 13은 아까 뭐였지? D였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D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건 하고 확인합시다. 자, 두 번째 문제. 1001, 그 다음에 1011. 이것도 한번 16진수로 바꿔봅시다. 자, 첫 번째 1은 8이죠. 8 더하기 1이니까 9가 나오잖아. 그러면 16중 첫 번째 자리는 9.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릿수는 9. 그러면 8 더하기 얘가 2니까 10. 그 다음 1. 그럼 8 더하기 11 저희가 11 들어가니까 이거는 B가 나오겠다. A가 10이니까 B가 11. 자, 결과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계산기를 켜서 이제는 반대로
이진수를 적어볼게요. 1101, 그 다음에 1011 이거 했었을 때 저희가 아까 했던 잠깐만. 잘못 적었네요. 다시. 자, 1001, 그 다음에 1011 이거 했을 때 9B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왜 이거부터 했지? 자, 지금 밑에부터 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0110 110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0 선생님 바보 멍청이 0110 그 다음에 1101 입력하게 되면 자 16진수로 6D 입력이 됐다. 그래서 물론 자릿수 때문일 수도 있고요. C 언어가 이진수를 지원 안 했기 때문일 수 있는데 이진수와 16진수는 이렇게 4비트씩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16진수랑 이진수 변화를 잘 기억하시면 효율이 좋다라고 보면 되고요. 대신에 8진수는 생각보다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8진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비슷하다 정도고요. 16진수와 이진수를 활용해서 이제 시프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프트 연산. 시프트 연산. 일단 작성 방법은 이제 여러분 이 꺽쇠를 왼쪽 방향 화살표 방향 보시면 돼요. 왼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작성 방법은 이제 숫자나 변수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몇 번 이동할 건지 이동입니다. 쉬프트 이동이기 때문에 몇 번 이동할지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면 숫자에서 오른쪽으로 2번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왼쪽으로 2번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몇 번 이동한다. 근데 그럼 뭘 이동시킬 것이냐? 비트 그 형식 그대로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얘를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캐릭터 형식으로 캐릭터 형식인데 다만 쓰실 때 앞에는 제가 부호 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unsigned 부호가 없는 비트로 저희가 자료형을 만들어 볼게요. unsigned 캐릭터로 하겠습니다.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8비트, 죄송합니다. 1바이트니까 8비트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에다가 16진수로 작성을 할게요. 이진수 작성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0x1a라는 데이터를 일단 먼저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비트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뭐 이렇게 비트를 적어도 되지만 이제 시프트 연산을 하기 위해서 제 시프트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직관적으로 바로 적어볼게요. 변환 방법은 이제 했기 때문에 1A를 16진수로 하면 비트로 이렇게 0000, 1, 1010 비트로 지금 보이시면 아래쪽에 이거 하실 때는 자 여기서 이제 숫자 입력이 아니라 이제 비트 표기로 작성을 했고요. 그럼 밑에다가 지금 0001, 1010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쉬프트 연산을 좀 간단하게 데이터에서 자 프린트F 할까? 프린트F 헷갈렸나?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일단 1비트 왼쪽 연산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왼쪽 방향으로 한 비트씩 이동이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숫자 1 부분 보이시죠? 1을 한 비트씩 한 칸씩 이동합니다.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1이 여기로 이동해야 되니까 여기다 1 들어가고요. 이것도 1이 한쪽 이동이니까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지금 달라지게 됐죠.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아까 이게 한 비트씩 1을 돼 있는 게 하나씩 왼쪽으로 이동됐다고 하면 결과값적으로 지금 34 이렇게 나왔죠. 그럼 기존에 뭐였어요? 기존에 제가 비트 이동하기 전에는 1A였잖아. 이 10진수로 좀 따지면 좋은데 이 10진수로 잠깐 변환해 볼게요. 그러면 앞쪽에 A가 10이고 그 다음에 1이 16이기 때문에 이게 26이라는 숫자였을 겁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되니까 16진수 표기법으로 뭐로 나오지? 한번 제가 16진수 표기법으로 획사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16진수 표기법이랑 그 다음에 10진수 표기법 같이 줄게요. 데이터 해서 F 컨트롤 F5번 했을 때 16진수는
열려라 참깨. 자, 16진수는 34. 아까 보여드렸죠. 34로 나오고 10진수로는 50이 나왔습니다. 관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느낌이 되는지. 여기가 이제 자, 일단 26이라는 거는 제가 10진수로 바꾼다 보고 16진수로는 OX 0x 이게 32가 나왔고 이거를 10진수로 변환했을 때는 50이었습니다. 어떻게 딱 1비트 이동하니까 곱하기 2가 된 거죠. 그래서 비트 연산은 이제 일단 원리 장치는 1로 된 숫자가 한 비트씩 한 칸씩 이동하는데 결과적으로 10진수는 뭐야? 곱하기 2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1비트를 왼쪽으로 이동하면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앞쪽 비트가 이제 이동할 때 요 첫 번째 비트가 여기 있을 때 아까 좀 다시 원래대로 넘겨볼게요. 1, 0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아까 26이었죠. 자, 헥사룬은 1A였고요. 요때 만약에 1이 여기 있었다고 하면 이쪽에 오른쪽으로 당겨지잖아요. 그럼 이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고려하셔야 되고 지금은 여기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즉 첫 번째 값이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동시키면 돼요. 자, 이번에는 형태를 이 값을 방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1비트 이동했을 때 어떤 기능을 하는지 10진수를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다시 1A, 16진수 1A로 바꿨고요. 오른쪽으로 1비트 이동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1, 0, 1 그다음 이것도 한 비트 오른쪽 이동했다. 그럼 1, 1, 0, 1 값이 출력이 되고 앞에는 이제 0이죠. 사실상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값은 16진수로는 현재 D라는 값, 한 자릿수 값으로 나왔고요. 이거를 이제 데시말, 즉 이제 10진수로 바꾸면 1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제가 왼쪽으로 이동시켰을 때 여기는 D가 나왔고 여기는 나누기 2 하면 되죠. 사실상 13 이런 숫자 나왔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한다? 오른쪽으로 1비트를 이동하면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나누기 2가 된다. 라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1비트 한다. 일단 비트 이동, 즉 이제 쉬프트 연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숫자만큼 비트를 1이 된 비트를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몇 번 이동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이걸 10진수로 조금 따져보면 오른쪽 즉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곱하기 2의 연산이 되는 거 10진수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나누기 2의 연산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했단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니까 두 개 이동하면 이제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이제 2가 두 번 곱해지니까. 그래서 한번 알아보죠.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출력합시다. 두 번 이동했어요. 그럼 두 번 비트를 이동했다. 그러면 굳이 이걸 따져보지는 않고 바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10진수로는 26이란 값인데 이거를 2로 곱하고 또 2를 곱하니까 사실상 2를 두 번 곱해준 겁니다.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했을 때 52고요. 그 다음에 51을 곱하기 2를 했을 때 51을 곱하기 했을 때 104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4가 나오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를 곱했다라기보다는 2를 두 번 곱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한번 자 여기서 Shift 연산으로 바로 해볼게요. 자, 여기 연산자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계산식으로 때리겠습니다. 처음에 자 16순서 표기할게요. 헥사로 1A에서 그다음 Shift로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두 번 왼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곱하기 4가 되는지 2 곱하기 2가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2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예측했던 104가 나오는지 그러면 10진수는 104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 한번 3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시 그러면 이제 10진수로 바로 표기하겠습니다. 10진수로 26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Shift 연산으로 3번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곱해졌어요? 여러분 2 곱하기 2 곱하기 2 했을 때 6이 곱해졌다 생각하면 안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입니다. 그럼 여기서 26에서 곱하기 8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시프트로 3번 제가 이동시켰어요. 왼쪽 시프트로 3번 이동시키면 8이 곱했는데 208이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그냥 계산식으로 표준으로 제가 26 곱하기 8에 곱했을 때 208 나온 거랑 동일하게 결과값이 나오죠. 결과적으로 시프트 연산은 2의 제곱을 곱해준다 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살짝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넘치게 됐을 때 경우를 좀 체크하셔야 돼요. 넘치게 됐을 경우. 자, 일단은 여기서 넘치게 됐을 때, 즉 이제 캐릭터형에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1인데 여기 1 돼 있는데 한 번 비트 연상됐을 때 요거는 어떻게 날아간다는 거죠. 여기 0이었다 생각하면 여기가 사실상 더 이상 만약에 8비트까지 그 캐릭터형 1바이트고 8비트까지 있다고 하면 여기 1 했을 때 시프트 했을 때 이 값은 어떻게 돼? 여기로 간다?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 않고요. 날아간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그럼 한번 자 그러면 오른쪽 갔을 때 여기 부분 역시나 여기서 반대로 오른쪽으로 시프트 연산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된다? 날아간다. 자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자 6이죠. 6을 만약에 오른쪽으로 2번 시프트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2번 시프트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나누기 4가 돼야 됩니다. 2 나누고 2 나누기 때문에 그러면 6을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시프트 1번 시프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프트를 한번 여기서 1시프트를 먼저 하고요. 그러면 나누기 2가 된 거 체크했죠. 여기서 1시프트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프트 더하면 3으로 일단 적고요. 시프트를 1시프트를 해보겠습니다. 어래? 1이 나왔죠. 자, 3을 2로 나눴습니다. 1이 나왔어. 비트 구조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일전에 여기 있었어요. 이게 정확하게는 6이었습니다. 6이니까 이게 4고 2니까 6이에요. 자, 1시프트를 한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요렇게 돼요. 그럼 1이니까 3이야. 근데 1시프트 한번 더 됐어. 왜 1이 됐을까?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로 갔을 때 날아가죠. 여기로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날아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1값이 나온다. 라는 걸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